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꽉 차서 뒤에 게 녹화가 하나도 안 돼서 지금 세 개 위스키를 벌써 다 맛봤는데 다시 시작부터 녹화를 해야 되네요. 안녕하세요. 위스키 소개해주는 남자 디너맨입니다. 제가 오늘은 버번 위스키 중에서 입문 3대장으로 불리는 위스키들에 대해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보통 위스키를 접근하실 때는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많이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게 마트에도 많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생산한 위스키 중에 버번 위스키라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위주로 사용한 증류주를 버번 위스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입문자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세 종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버팔로 트레이스, 가운데 와일드 터키 101, 그리고 메이커스 마크가 있습니다. 우선 버번 위스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버번 위스키는 아메리칸 위스키의 한 종류입니다. 미국에서 제작이 되어야 되고 옥수수가 51% 이상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 처음 만든 캐스크를 이용했을 때만 이 버번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조건이 까다롭고요. 우리가 마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잭 다니엘 같은 아메리칸 위스키는 버번 위스키가 아닙니다. 그런 애들은 이런 함량 조건이나 아니면 캐스크 조건 등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메리칸 위스키라고 명명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잭 다니엘은 테네시 위스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꼭 못 맞춰서라기보다는 배합 비율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 회사에서 추구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세 종류의 버번을 보면은 호밀이 들어가는 애도 있고 아니면 극소량 들어가는 애도 있습니다. 버번은 스카치 위스키랑 다르게 약간 매콤한 향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향은 호밀에서 기인을 하는데 호밀의 퍼센테이지를 조절을 해서 각 브랜드마다 맛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고요. 이 세 가지 병들도 모두 다른 호밀 배합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맛이 꽤나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버진 오크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새로 만든 캐스크를 버진 오크라고 합니다. 버진 오크 캐스크를 사용을 했을 때만 버번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 쓰는 캐스크는 굉장히 자기의 캐릭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첫 숙성되는 원액에 오크향이나 바닐라 향이 굉장히 많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버번을 맛보면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버번과 스카치 위스키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숙성 환경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생각을 해보면 대자연 속에서 선선한 온도 그리고 적당한 습도에서 위스키가 천천히 숙성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켄터키주를 생각을 해보면 고온, 저습 상황에서 숙성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증발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버번들은 숙성 연도가 대체로 낮은 편이고 그런데도 이런 환경 때문에 조금 더 원액이 진한 퀄리티를 갖게 됩니다. 물론 상업적인 이유에서도 약간 적은 숙성 연도로 가지고 가는 특성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낮은 숙성 연도를 갖고요.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대만에 있는 카발란 위스키 같은 경우나 일본에서 생산되는 위스키들도 비슷하게 빨리빨리 숙성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버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이제 한번 자세히 볼까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메이커스 마크부터 한번 볼게요. 병이 이쁘게 생겼죠? 메이커스 마크는 이제 산토리 그룹에 속해 있는 위스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밀 비율이 거의 적은 비율로 유지되어서 매콤한 맛은 적고 부드러운 테이스팅 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을 한번 보시면 이쁘게 여기 실링이 되어 있어요. 빨간색 파라핀으로. 이게 실제 작업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실링을 시키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출하되는 병마다 실링 모양이 다 다릅니다. 제가 가진 거는 이 뒤쪽까지 이렇게 꼬리가 흘러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되게 단촐하게 위에 쪽에만 실링이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증류소 투어를 가면은 이거 실링을 직접 해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재밌는 사진들 보니까 진짜 요 끝에를 잡고서 실링 파라핀 안에 다 넣어서 바디 전체가 빨간색으로 실링이 되는 그런 애들도 있고, 또 뭐 밑바닥이나 아니면 옆면만 이렇게 살짝 찍어서 자기만의 실링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즐길거리도 잘 해놓고 마케팅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운데 있는 와일드 터키 원온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와일드 터키는 라벨에 인상적인 칠면조가 그려져 있고요. 또 원온이라고 글씨가 써있네요. 이거는 원온 프루프를 말하는 거고, 알코올 도수로 바꿔보면은 약 50.5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프루프를 계산하실 때는 프루프 나누기 2를 하면은 알코올 도수가 나옵니다. 와일드 터키는 방금 소개해드린 메이커스 마크와 크게 다른 점이 호밀 비율이 꽤 높습니다. 버번 위스키 치고는 호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호밀에서 오는 약간 그런 매콤한 향기? 그런 향기가 노즈에서 많이 느껴지고요. 물론 그것도 에어레이션 되면서 조금 바뀌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테이스팅 노트는 호밀 덕분에 약간 매콤한 맛을 갖고 있다. 그 정도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버팔로 트레이스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버번은 그림을 좋아하더라고요. 여기에는 물소 그림이 이렇게 강렬하게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맛을 보면은 물소의 강렬함보다는 생각보다 부드러운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소라기보다는 약간 아기소 같은 느낌이고요. 이 버번 역시 호밀을 낮은 비율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테이스팅 노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세 개를 동시에 처음 먹어봤을 때 버팔로 트레이스가 제일 부드럽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느끼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자, 가격을 한번 알아보면 이 메이커스 마크는 한 5만원 후반대, 6만원 초반대 정도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와일드 터키도 비슷하게 5만원 후반에서 6만원 초반, 버팔로 트레이스도 비슷하게 5만원 후반에서 6만원 초반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가격이 조금 저렴해서 그런지 처음 버번을 시도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찾는 주류고요. 저도 처음으로 버번을 접할 때 남대문 상가에 가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사왔었습니다. 하도 많이 팔리다 보니까 매대에 가장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버번을 먹어보면은 버번이 브랜드마다 맛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하나를 먹어보라고 추천 딱 하기가 어려운 게 사람마다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려서, 그래서 아마 이 입문산대장을 많이 추천해 주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 가장 버번 같은 그런 특징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메이커스 마크도 한 반 먹었고, 와일드 터키는 3분의 2 정도 먹었고, 버팔로 트레이스는 거의 다 먹었네요. 이게 제일 맛있었나봐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버팔로 트레이스는 약간 느끼한 면이 있어서 버번 콕을 많이 해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와일드 터키는 맛있어서 니트로 가장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남겨두고 아까워서 요즘에는 안 먹고 있었고요. 메이커스 마크는 이게 가장 많이 남았는데 제 입맛에는 아주 맞지는 않았다. 물론 먹기에는 꽤 괜찮지만 이 세 개 중에 놔뒀을 때는 가장 선호도가 떨어지는 버번이었습니다. 위스키를 먹다 보면 고도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픈을 하고서 몇 달이 지나고 먹고 몇 주가 지나고 먹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오픈이 되면 그때부터 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에어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처음에 병 끝까지 위스키가 차 있었을 때는 산소가 위에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맛이 유지될 수 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병 안에 산소의 비율이 더 알코올 비율보다 높아져서 점점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맛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카치 위스키보다 경험상으로는 버번이 에어레이션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맛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위스키를 즐기면서 맛이 변하는 것 또한 위스키를 즐기는 좋은 재밌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있어서도 저는 버번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면서 간단한 테이스팅 느낌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3가지나 한꺼번에 리뷰를 하기 때문에 깊은 느낌보다는 간단하게 어떻게 첫입에서 느껴지는지 정도에 대해서 가볍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꽉 차서 뒤에 게 녹화가 하나도 안 돼서 지금 3개 위스키를 벌써 다 맛봤는데 다시 처음부터 녹화를 해야 되네요. 이미 3개 위스키를 맛본 상태라 입이 조금 얼얼해졌는데 어쩔 수 없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이커스 마크부터 테이스팅 한번 해볼게요. 노즈에서는 약간 꽃향기 같은 게 나고요. 근데 그 향이 아주 강하진 않아요. 그리고 알코올이 45도 알코올에 비해서 강하게 느껴지진 않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빵을 먹는 느낌? 고소한 술에서 약간 고소한 맛이 난다는 게 특이한 표현이긴 한데 고소한 맛의 팔레트 느낌을 갖고 있고요. 거기서 아주 살짝 꽃향기도 숨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바닐린의 느낌? 바닐라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은 느끼할 수 있지만 이 버번 위스키들이 굉장히 높은 도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메이커스 마크는 45도의 도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고도수에서 오는 알코올 펀치감 덕분에 느끼한 맛이 중화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팔레트에서는 기분 좋게 약간의 민트의 느낌과 고소한 느낌이 잔잔하게 따라오고 그런 약간 혀에 붙는 느낌이 꽤 오랫동안 남는 편입니다. 자, 이제 가운데 있는 와일드 터키 101을 한번 테이스팅을 해볼게요. 아이고,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아까 맛있어서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버번 중에 하나고 그래서 테이스팅 할 때도 가장 많이 먹었습니다. 노즈부터 한번 가볼게요. 제가 오픈을 한 지가 조금 돼가지고 알코올이 어느 정도 날아가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노즈에서 느껴지는 아주 강한 느낌은 많이 없고요. 약간 고소한 향 그리고 바닐라 향이 살짝 납니다. 이제 이것도 한 입 먹어볼게요. 와일드 터키는 또 먹어도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 먹어버렸네요. 와일드 터키는 지배적으로 견과류 향이 많이 납니다. 이게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이 견과류 향이 알코올에 숨어서 잘 안 느껴지는데 에어레이션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속에 숨어있던 복잡한 향기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와일드 터키는 그 중에서도 견과류 또 그 중에서도 땅콩 향이 많이 납니다. 저는 이 향을 콕 집어서 땅콩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왜냐면 진짜 땅콩 향기가 납니다. 이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긴 한데 제가 다른 분들한테 이 에어레이션 된 와일드 터키를 줬을 때도 땅콩 향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또 카우보이라는 버번을 이용한 칵테일이 있어요. 되게 쉬운 빌드인데 버번 위스키를 넣고 한 3대1 정도 비율로 우유를 그냥 섞어주면 돼요. 그냥 스타 같은 걸로 그냥 섞으면 칵테일이 되는데 그런 거를 섞었을 때도 이 와일드 터키를 섞으면은 땅콩 향이 진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어른을 위한 땅콩 우유 먹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나고요. 이 피니쉬에서 따라오는 약간 산뜻한 향기, 꽃향기. 여기 피니쉬에서도
땅콩 향이 많이 납니다. 꽤 오래 가고요. 이게 어느 정도 알코올이 있다 보니까 피니쉬에서도 약간 그런 알코올에서 오는 향기가 꽤 매력적이게 따라옵니다. 이게 와일드 터키 101은 101 프루프 50.5도예요. 그래서 알코올에서 오는 그런 향기라고 할까요? 향기를 좀 더 스케일링 시켜주는 그런 매력적인 술입니다. 이거는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버팔로 트레이스. 제가 이미 따라 놓은 거 있는데 한번 맡아볼게요. 약간 그런 수제 캔디에서 나는, 수제 캔디 만드는 곳 지나가다 보면 나는 그런 달콤한 향기? 그런 향기가 나고요. 바닐린 향기가 많이 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이 버팔로 트레이스를 처음 먹었을 때도 이거 생각보다 너무 느끼한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역시나 그런 느낌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에어레이션이 어느 정도 일어나더라도 이 버팔로 트레이스가 갖고 있는 부드러운 느끼한 그런 캐릭터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래도 이 세 개 중에는 숙성 기간은 얘가 가장 길거든요. 얘도 아마 낯쓰긴 할 건데 그래도 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정도 약간 깊은 찐득한 느낌? 그런 느낌은 이 세 개 중에서는 가장 강하고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하면은 취향에 맞으실 것 같은 위스키입니다. 이게 이 세 개 중에서 특히나 버팔로 트레이스가 피니쉬에서 민트 향이 굉장히 오랫동안 따라옵니다. 처음에도 제가 적었던 테이스팅 노트에도 민트 향이 굉장히 오래 따라온다고 적어놨었는데 오늘 먹은 이 테이스팅에서도 피니쉬에서 민트 향이 오랫동안 따라 남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팔레트보다 피니쉬가 더 좋은 위스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오늘 험난한 녹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세 개를 한번 다 먹어봤는데 누군가 저한테 그래서 세 개 중에 뭐가 좋냐라고 하면은 개인적인 취향으로 저는 월드 터키 101을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거는 매우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은 조금 어렵습니다. 모든 위스키나 증류주들이 그렇듯이.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뭔가 고소하고 견과류 같은 향을 좋아한다, 알코올도 엄청 센 걸 선호한다 하면은 와일드 터키 101. 또 나는 약간 매콤한 스파이시 그런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또 바닐라의 느낌을 원한다 하면 버팔로 트레이스. 그리고 이거와 이거의 중간, 나는 그냥 약간 평범하고 약간은 부담스럽지 않은 버번을 한번 맛보고 싶어 하면 메이커스 마크를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이렇게 3개의 위스키 리뷰는 처음 해보는데 입안이 얼떨떨한 게 벌써 발음이 조금 꼬이긴 합니다. 어쨌든 마트 가셔서 요즘에 이 3대장 구하기가 정말 쉬워요. 저는 옛날에 마트에서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남대문 가서 구했었는데 그냥 이마트만 가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버번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취향에 맞게 하나 선택하셔서 버번 입문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